시행자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는 크게 두 가지로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로 나뉘었습니다. 공공시행자에는 첫 번째가 국가지자체, 두 번째는 공공기관, 세 번째는 정부 출연기관, 네 번째는 지방공사 이렇게 나뉘었었죠. 첫 번째 국가지자체니까 이거 1번 맞죠. 1번.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는 건 한국 땡땡공사 이렇게 썼는데 한국 땡땡 공사 이걸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땡땡공사, 한국 땡땡공사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공사. 그러면 정답 2번.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에는 국가철도공단이랑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공공기관 하면 한국 땡땡공사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까지가 시행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그 다음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옳은 것인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그 시행 방식을 혼용해서 수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죠. 사업 시행 방식이 바뀌고 나서 수용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딱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수용 방식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이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수용할 때 동의가 필요한 건 누구만? 민간만.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이니까 공공시행자니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모든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모든 시행자. 공공이든 민간이든 토지상환채권은 모든 시행자가. 다만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뭘 받아야 된다고죠? 지급 보증. 그래서 모든 시행자가 발행하지만 민간은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그 다음 4번.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매각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매각 제한 기간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만 도달하면 매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그리고 원형지 매각 제한을 안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국가, 지자체. 근데 여기는 지방공사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은 매각 제한을 받습니다. 국가랑 지자체만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형지가 공공택지인 용도인 경우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 원형지 개발자 어떻게 선정한다고 했죠?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수익이.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는 경쟁 입찰.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수의계약. 이렇게.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 계획에는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옳은 지문. 그러니까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이거 모르겠으면 정답 아니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아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게 나왔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을 뿐이지 이런 걸 알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르면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모르면. 2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제외할 수 있다. X. 면적이 넓은 토지는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면적이 작은 토지는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보면 상당히 찾기가 힘든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자, 요게 나왔었는데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환지 지정을 제한하거나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기 억제를 위해서 따로 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본서에서는 이거 본 것 같은데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은 구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독주택이니까 구분 소유가 안 되겠죠. 근데 이게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소유자 수가 늘어나죠. 아니면 한 필지 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나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건축합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다세대 주택 같은 걸 짓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자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은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게 분명하니까 환지를 지정하지 않거나 금전으로 청산하고 내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으면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아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는데 거기 장애물이 있으면 요거 치울 시간을 주는 겁니다. 따로 요때부터 시작하세요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미리 좀 나가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이렇게 미리 나가고 나서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된 토지는 누가 관리한다고 했죠? 시행자가. 근데 그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처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처분을 하기 전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관계 서류를 공람기관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필요한 조치가 끝나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분 어떻게 하죠? 금전으로. 더 받은 사람, 덜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제도를 청산. 그 다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는 얼마 안에 환지 처분해야 됩니까? 60일. 정답. 60일.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소유자한테 알리고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환지 처분 공고. 그리고 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요 공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언제 소멸하죠? 끝나는 때. 끝나는 때. 그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며칠이었죠? 14일. 자, 여기 보면은 기본계획은 14일이고 정비계획이 30일입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되죠. 기본계획은 14일, 정비계획이 30일. 정비계획이. 그러니까 이건 14일 맞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지금 이제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아파트 지을게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서 물건을 얼마 이상?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겠죠. 시장, 군수 등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럼 정답 5번. 이렇게 어렵게 배웠지만 문제는 쉽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정비사업 뒤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